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곤조곤 홍 박사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후 빈곤을 대비한 퇴직연금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전략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노후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들에 대해서 좀 플랜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DC 이야기도 오늘 하게 될 테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린 노후 빈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통계청에서 사람들의 연령대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흑자와 적자를 구분하는 걸 해주는 거죠. 우리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또 가방끈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는 매년 우리가 이제 적자를 많이 일으키고, 특히 17살에 적자를 크게 일으키는 이유는 그놈의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일으키다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 저축하는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61살부터 적자 전환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부모님한테 기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미래를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대략 32년 동안 얼마나 저축을 잘하고 돈을 잘 굴리느냐가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은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늦어집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에요.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겪을 일들인데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90살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여러분 요새 좀 무리는 하긴 했지만 날씬해졌잖아요. 이게 그 위고비 때문인데, 덴마크의 노르버노 디스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외고비를 맞고 난 다음에 제 그 3대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제가 심장병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3대 수치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제 퇴직 연령인데, 이게 이제 저도 몇 살에 퇴직했냐면 49에 퇴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40대 화이어족이에요. 이제 그때는 저는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잡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49세를 전후해서 정규직 일자리에서 밀려난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이드 잡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일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저처럼 창업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벤처 회사들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나이 많은 창업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네트워크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뭔가를 다 알만한 사람이 저걸 시작했다는 건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기 싫은데도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위험하죠. 이런 우리나라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덮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노후가 길어지는데, 우리의 여명이 되게 길어지는 데 비해서 생애 주기의 이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재취업이라는 이제 대안이 제일 큰데, 이 재취업이라는 대안이 이제 임금이 대부분 낮아지죠. 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투자자분들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죠. BP, 어떤 이제 손익분기점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월급을 제대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자격증 준비도 되게 늘어나고요. 그 재취업 후에 임금의 하향 정도가 굉장히 커지는, 특히 세상에 60% 이상 낮아졌다라는 분들이 26%. 저도 이제 여기 포함될 것 같아서 싶은데, 아무튼 세상 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흑자 날 때 잘 모아서 적자 날 때까지 충분히 잘 자산을 갖다 배분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즉 아껴 쓰고
근데 아껴 쓰는 건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운영하는 쪽에 오늘 이야기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답답한 게 일본보다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편이 개혁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저런 식으로 엉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연금 고갈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뭡니까? 그냥 가면 앉은 자리에서 자산을 다 깔아먹고 있다는